네, 안녕하십니까. 정자입니다. 보면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참 재밌는 캐릭터입니다. 참 오랫동안 본인의 캐릭터화를 참 잘 시킨,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보면 본인을 캐릭터화 시키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본의 아니게 본인이 캐릭터화된 사람이 있죠. 뭐 사실 박정희라든지 뭐 전두환, 뭐 이승만, 뭐 이런 분들은 사실은 자기를 스스로 캐릭터화한 게 아니라 또 그 캐릭터화된 걸 또 좋아하지도 않고, 다만 본인이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렇게 캐릭터화가 된 거죠. 뭐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뭐 누가 맘대로 뭘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 전두환이야 노태우야, 아니 전두환이야 박정희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태우까지만 해도 사실 뭐 그런 이미지는 아닌데, 뭐 어떤 우리가 이제 뭐 강짜를 부린다든지 뭔가를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하는 걸 대부분 우리가 사실 다 전두환이냐 뭐 박정희야 뭐 이런 식으로 캐릭터화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캐릭터화를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A형이라고 그러죠. 혈액형이 A형이야. 그러니까 순한 스타일이죠, 말하자면. 순하고 좀 수줍어하고 뭐 이런 스타일인데, 본인이 갖고 있는 당면과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악역을 담당했어야만 됐고, 또 그 악역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힘들어하시는 시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왕 세종대왕이라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참 훌륭한 왕이라고 하지만, 그 세종대왕이 있었던 당시에 그 훈민정음 창제할 때, 또는 뭐 여러 가지 농업 관련된 제도를 확충하고 뭐 과학기술을 증대할 때 그거 뭐 가만 놔두겠어요? 네? 신하들 매일 조지고 닥달하고 뭐 그랬겠지. 그러니까 세종대왕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죽었던 거지, 거의. 예, 마찬가지 이순신도 마찬가지예요. 이순신 밑에 있던 사람들이 뭐 제대로 그 밥이라도 먹었겠어요? 엄청 뭐 거북선 만든다, 훈련한다, 뭐 한다. 아예 그냥 몸소리를 쳤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에서 우리 스스로가 봤을 때 되게 좀 훌륭하다라고 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안 좋은 이미지였겠죠. 예. 그러니까 참 우리가 대통령이라든지 어떤 리더를 뽑을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사람이 싫다, 저 사람이 좀 되면은 내가 피곤해질 것 같다, 이런 사람을 뽑는 게, 이런 사람들을 안 뽑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뽑아야 되는 거예요. 예. 박정희도 사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였대. 아버지 얘기 들어보면 너무나 훌륭하고 맞는 방향인데 힘들다 이거야. 응? 그 정책대로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서울대학 가려면 밤에 뭐 새벽 4시 뭐 2~3시까지 막 공부하고 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부모는 어떤 선생님이 더 좋겠어요. 아, 좀 편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좋잖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무튼 박정희, 전두환, 뭐 이승만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는 본인이 만든 캐릭터가 아니라 본인이 국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남들이 만든 캐릭터인데, 홍준표는 제가 봤을 때 100% 본인이 만든 캐릭터예요. 100%. 예, 100% 본인이 만든 캐릭터. 그러니까 사실 누가 홍준표의 얼굴을 보거나 그가 지금까지 봤던 방향을 보면서 홍준표라는 사람이 위인이다, 또는 홍준표라는 사람이 뭐 정말 대한민국을 뭐 리드할 리더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냥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재밌다, 재밌네, 뭐 그러려면 박대희를 뽑지 뭐하러 홍준표를 뽑아요. 박대희 뭐 이런 사람들, 김대희인가? 김대희, 그렇지. 김대희나 뭐 그런 코미디언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뽑지 뭐하러 홍준표 뽑아.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시장은 되게 재밌는 게, 본인이 대구시장을 할 때 이룬 업적이 없어요. 예. 그러면 경남도지사 할 때는 있느냐? 없어. 그러면 자유한국당 당대표 할 때는 있느냐? 없어. 예. 그냥 뭐 뚜렷한 게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남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정치를 하는 것을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캐릭터화를 시키려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유승민 뭐라 그래? 뭐 직위도 애매해. 뭐 국회의원은 언제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니까 뭐 유승민 의원입니까? 뭐 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뭐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요즘 뭐 하고 밥 먹고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어? 생업이 없잖아, 생업이. 그러니까 유승민이라는 분을 국무총리, 뭐 국무총리인지 뭐 부총리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언론에서는 국무총리로 한번 나오고 또 뭐 어디서는 부총리라고 나오는데 그냥 높은 거 써주겠습니다. 근데 유승민을 국무총리를 시킨다, 자기가 대통령 되면 유승민을 국무총리 시킨다, 이걸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분은 정말 병이 고칠 수 없는 병이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었을 때 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하기 위해서 계속 하루 종일 뭔가 연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이다로 발전한 나라입니까? 당시에는 쓴 약, 당시에는 입에 쓴 약을 처방한 리더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거지, 당시에 막 사이다 시원한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어딨어? 이승만이 그렇게 시원한 얘기 했습니까? 박정희가 시원한 얘기 했습니까? 전두환이 시원한 얘기 했습니까? 그때는 너무 쓰고 힘들고 막 이런 약이야. 그런 어떤 뭐 이렇게 뭐 달달한 얘기 안 해. 유승민 국무총리? 일반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면 국힘을 지지하지 않거나 중도라고 본인이 얘기한다거나 또는 좌파들은 유승민 국무총리 시킨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신박하네. 역시 이런 말씀을 하는 사람이 국힘의 대표가 돼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우파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그냥 뭐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라고 마인드를 딱 장착을 해놓고 이 얘기를 딱 들으면 마인드 셋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마인드 셋을 우파가 아니라 좌파 또는 중도, 본인이 중도로 하는 사람들 마인드로 이렇게 들으면은, 얘기를 들으면 무슨 얘기 듣냐면, 아, 홍준표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네. 유승민을 국무총리 시키면, 야, 좋다.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상한 게 홍준표는 항상 그 정수, 그러니까 지금 우파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파들 옆에 살짝 바이스탠드로 구경꾼들이라든지 뒤에 이렇게 지나가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일을 해야 될 사람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우파를 좋아하는 이유는 우파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우파는 지금 당장 일을 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고, 좌파는 일을 안 하고 세금을 통해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지금 세금이요, 수익에서 연봉 뭐 3, 4천 이 정도는요, 거의 세금 거의 안 낸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보면 연봉 상위 계층만 다 지금 세금 내고 있어요. 예. 한마디로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요, 원래 세금도 안 냈지만 더 받겠다는 얘기야. 예. 이거 지금 이 방송 거의 뭐 좌파들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우파들끼리 듣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우파들은 원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뭔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듣기에 참신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금 안 내는 사람들 또는 내도 적게 내는 사람들이 듣기에 괜찮네 유승민, 좋아, 유승민도 사회주의잖아 거의, 박근혜 때 그 경제사회주의인가 뭐 그런 거, 김종인이랑 약간 비슷한 거 아니야? 좀 더 주겠네, 돈 좀 더 주겠어, 이런 사람이잖아요 유승민. 생산성을 더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좀 더 놀리겠다,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국무총리에서 경제 또는 경제부총리를 해가지고 나라 경제를 가져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홍준표는 나라를 어느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길래 유승민을 국무총리로 생각을 할까요?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설령 자기가 본인이 말하는 거는 뭐 우파입니다. 핵무장을 해야 됩니다. 핵무장. 또는 사형제를 부활해야 됩니다. 사형제 부활해도 솔직히 몇 명 사형시킬 건데, 사형제 부활하는 거랑 대한민국 경제 발전하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핵무장? 못해, 본인이. 말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질 못할 얘기만 계속 나발대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약간 주의 환기시키는 거. 그 사람은 계속 주의 환기가 목적이에요. 본인 캐릭터를 계속 어떻게 보면 주입시키고
본인 캐릭터가 이런 캐릭터다, 나 이런 사람이다. 이거 얘기해 주는 게 그 사람의 목적인 거지. 힘든 얘기 하는 건 한 번도 못 봤어. 힘든 얘기. 우리 지금 좀 힘들지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좀 참읍시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리더는 다 그런 얘기야. 회사에서 상무라든지 전무, 부사장, 사장하는 사람들 다 무슨 고민입니까? 오늘 좀 참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 좀 참고 직원들 일 좀 더 시키고 이러려고 그 사람들 뽑는 거지. 오너나 CEO들이 야 직원들 놀려라. 오늘도 놀리고 내일도 놀리고 직원들 좋은 대로 회사 만들어라. 그럼 회사가 돌아가요? 보시는 분들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라고. 회사가 돌아가냐고. 여기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있으신다면 알바들 불러가지고 야 놀고 싶을 때 놀고 편하게 해. 야, 우리 업장은 천국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 가게가 돌아갑니까? 응? 열심히 해가지고 매출을 늘려야 한 명에 더 고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그 알바가 한 명 있을 때, 두 명 있을 때, 세 명 있을 때, 네 명 있을 때,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래야지 이 나라가 발전하는 거지. 딱 한 두 명 있다가 할 일 없으니까 또 한 명 줄고 또 한 명 나가고 매출 없으니까. 결국은 그 알바는 자기 목숨 자기가 끄는 거야.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왜 홍준표는 그런 생각밖에 없을까. 이런 답답함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유승민을 국무총리 시키겠다는 이런 발언은 도대체 무슨 의도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한 50이 넘으니까, 그래도 경륜이 54년생이니까, 71잖아요? 72인가? 아무튼,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저보다 한 20살 많고, 그러니까 좀 미래를 앞서가는 얘기겠거니 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얘기는 그냥 본인 캐릭터를 위한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본인 캐릭터 강화야, 늘. 나는 영원한 대선 후보, 대권, 난 대통령. 생긴 게 그렇게 생겨서 그래요. 생긴 게 잘생겼으면 홍준표가 맨날 저렇게 대통령 하겠다고 저렇게 난리치지 않아. 본인의 자격지심을 끝까지 채우려고 하는 거야. 이 국민들을 이용해서. 전 그렇게밖에 안 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홍준표 캠프에도 있었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홍준표 이분이 잠시라도 발언을 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렸을 때는 솔직히 다 시원했어요. 저도 솔직히 멋있다. 제가 30대, 20대 이럴 때는요 홍준표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20, 30대들이 홍준표한테 혹하는 거랑 똑같아. 저도 그랬어. 뭔가 강단이 있어 보이고, 뭐 DJ 저격수로서 DJ 저격수 막 탁탁탁 하고, 민주당한테 막 저격하고 이럴 때 좋았다고. 근데 세월이 지나보면서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뭔 법안을 제대로 낸 게 없어. 국회의원으로서. 소신 있게 무슨 법안을 올려서 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할 때도 뭔가 이룬 게 없어. 그러니까 누굴 공격을 하거나, 뭐 DJ를 공격하든 이런 거 한 번 딱 하고 하는 그건 잘하는데, 우리가 솔직히 콜라를 주식으로 삼을 수는 없잖아요. 냉면을 주식으로 삼을 수는 없잖아. 짜장면을 주식으로 삼을 수는 없잖아. 가끔 먹는 거잖아. 근데 대통령이라든지 뭔가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이 마치 정치평론가처럼 어쩌다 한번 나와가지고 나라 평론하듯이 그런 식으로 핵무기 만들어야 됩니다. 사용자를 부활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뭐 할 거야 그거에. 그게 뭐가 우리나라의 당면과제에 그게 뭐가 우선순위야. 차라리 이재명이가 나아요. 그거보다는 홍준표처럼 할 것 같으면 이재명이가 나아. 제가 그게 걱정인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홍준표 나오면 이재명이 홍준표보다 나은 게 많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같이 우파 아닌 사람들이 중도니 뭐 이런 약간 아리까리 했던 사람들이 홍준표 이재명 비교하면 누구 찍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이재명 찍어. 왜? 홍준표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 하면서 한 게 뭐 있어? 근데 이재명이가 한 짓은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개떡같은 짓이지만, 좌파나 그리고 무당층들이 봤을 때는 매일 뭔가를 한 것 같은 그런 일이야. 뭐 지자체단체장 하면서 공무원들한테, 뭐 명찰 달게 하면서부터 뭔가 자꾸 해. 뭐 청년 수당 이런 것들도 솔직히 우리 볼 때 완전 포퓰리즘이잖아. 그것도 뭔가 고안을 해서 한 거야. 뭔가 정책을 자꾸 만들어서 한다고. 근데 홍준표는 그게 없어. 그냥 뭐 폐쇄하라. 그 진주 의료 폐쇄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명령 한번 딱 하고 그걸로 끝이야. 계속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그거를 계속 보완하고 추진해 나가는 걸 보고 이런 게 없어요. 관리해 나가는 게. 그렇게 안 하면 이 나라는 대한민국의 나라가 옛날처럼
박정희 때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옛날 우리 쌍팔년대 시대처럼 명령만 딱 해놓고 가는 데가 아니야. 심지어는 박정희 대통령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계속 옆에서 보면서 수정하고 관리하고 경부고속도로 어떻게 갈 거냐 회의하고 계속 이런 거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야 이 나라가 발전을 하고 그래야지 이 기업도 발전하는 거야. 이 기업도요, 뭔가 명령만 하는 사람들 발전 못 시킵니다. 계속 뭔가 추진해 나가는 거 확인하고 이래야 발전하는 건데. 제가 홍준표한테 아무 사적 감정은 없어요. 저는 우파라는 게 뭡니까? 나라가 발전하길 바라는 게 우파고 좌파는 뭐야? 발전보다는 약간 뭐 서로 나누고 뭐 이런 걸 원하는 거잖아요.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홍준표 대표가 우파가 아니라 소위 얘기해서 좌파에서 나온 사람인데 뭐든 다 저는 홍준표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예, 지금까지 했던 방향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김문수 장관이 압도적으로 1등을 하길 바라는 사람이고, 우파 안에서 거기서 왜? 김문수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이 어눌하고, 재미없고 약간 무슨 뭐 냉면물 같은 평양냉면 같은 그런 밍밍한 맛이지만, 이분은 소위 얘기해서 어떤 논리냐면 이거야. 정책을 했으면 계속 그거 가지고 계속 그거 확인하는 거. 이런 사람인 거야.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런 게 발전시키는 거야. 계속 관리하고 쳐다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뭐 그냥 뭐 핵무기 이런 얘기 그런 얘기 백날하면 뭐하나? 핵무기 무장론 백날하면 뭐하냐고. 무장할 수 있어? 응? 그런 얘기는 그냥 홍카콜라 같은 얘기고 아무 쓸데기 없는 얘기예요. 우파들이 듣기에는 그냥 짜증나는 얘기야. 왜? 자유우파들은 대부분 다 자기 직종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나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자기 회사에 있어도 되게 중요하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자유우파가 많잖아요. 왜? 계속 쳐다보는 걸 아는 거야, 이분들은. 세상이 그렇게 말로만 움직이지 않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김문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왜 좋게 봤느냐. 윤 대통령 같이 그렇게 뭐 계엄을 하든 뭘 하든 일단 자기가 딱 목숨 걸고 뭔가 하는 사람들이 이 역사를 바꾸는 거지, 뭐 아무것도 거는 것도 없고, 그때 이럴 때만 이게 다르고, 절대 저게 다르고, 뭐 대통령 계엄 잘했다 그랬다가, 뭐 탄핵은 반대한다 그랬다가, 별을 왔다 갔다 하는 소리. 여론이 이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저러면 저렇게 얘기하고, 홍준표랑 오세훈이랑 똑같아. 민주당이 좀 반대하면 안 하고. 뭐 하는 짓이에요? 출마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가. 경선 지금 참여했으면 얼마나 재밌어. 오세훈 들어와 있으면. 응? 아니, 그게 왜 경선은 참여를 하고 나갔어야지 왜 그냥 나가냐고. 이해가 안 되는 짓거리지. 응? 아무튼 저는 제가 봤을 때 홍준표 대구시장이 유승민에 대해서 국무총리를 시키겠다, 또는 부총리를 시키겠다고 했던 바람은 정말 그거 하나만 봐도 이분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런 걸 잘 알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진짜. 국가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 이런 생각도 없고 뭐 없는 거야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유승민을 유승민이가 정말 경제적으로 경제학적으로나 뭐 되게 석학이라든지 또는 실물 경제에서 뭔가 관리를 해가지고 성과를 냈던 사람이라든지 뭔가 그런 게 있으면은 이해라도 돼. 그냥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거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뭘 했어요? 뭘 했냐고.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이런 것도 없는 사람이야, 본인처럼. 그런 사람이 우리는 대한민국 대통령 저는 안 찍을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면. 저는 뭐가 바뀝니까? 우파적인 정책이 뭐가 있어요? 말만 저기지. 응? 그러니까 이런 사람, 물론 찍겠죠, 당연히. 홍준표 나오면 찍지. 왜? 지금 이재명이보단 어쨌든 하지. 근데 저 같아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중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어른들이든 30대든 40대든 똑같아요. 30대, 40대들도 회사 다니면서 알아.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아닌지 안다고. 말뿐인 것도 뭔지 다 알아. 그러니까 제가 장동혁 같은 사람도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홍 시장께서 유승민을 경제부총리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들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정치로 보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걸 영어로 폴리티션이라고 하잖아요. 폴리티션, 정치꾼. 그러니까 정치를 정치적, 본인이 생업으로 보시는 분이야, 생업으로. 그러니까 말도 그렇게 하잖아. 청와대 제가 취직하러 원서내는 사람이라고. 정치라는 건요, 취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는 거야. 스테이츠맨이라고, 스테이츠맨. 자기가 희생하러 나오는 거야. 월급 받으러 나오는 게 아니라고. 평생 검사만 하신 분이 어떻게 아시아 삼촌 살아? 말이 돼? 응?
맨날 정치했던 사람이 정치를 하면 자기 돈 써야서 남들한테 국밥 먹이고 뭐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김문수처럼 저렇게 사는 게 맞아요. 관악구에서 24평 사는 게 맞아. 왜? 뭘로 돈 벌어? 돈이 들어올 데가 없는데 정치하면. 응? 정치는 빠져나가는 돈밖에 없어. 자기가 월급 받아가지고 어디다 돈 써야 되는 건데 어떻게 아시아 선출 사냐고. 마누라가 무슨 어디 가서 뭐 보험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시장은 무슨 속셈이냐면 본인이 돈을 버는 속셈인 거야. 뭐 큰 돈은 모르고 그래서 그냥 월급을 받겠다. 대통령에 대해서 월급을 받고 본인이 그냥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겠다는 속셈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더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솔직히 제가 뭐 디스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 국무총리 하겠다 이런 속셈이란 자체가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만큼 김문수 후보가 참 돋보이지 않았느냐. 돋보이지 않느냐. 제가 김문수를 어떻게 보면 추천하고 또 그분을 응원하는 것도 결국 저도 나이가 50이 돼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뭐 조직에 있어 보니까 아는 거야. 조직은 그런 식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김문수처럼 해야 변한다.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